이번에는 문자를 비교하고 그 비교한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것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산을 같다라는 것도 배웠고 크다, 작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가장 먼저 일반 상수를 정의해서 ALZ라는 이번에는 상수예요. 함수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 문자를 넣죠.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고 다음 상수는 소문자, 대문자 합쳐진 것.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대문자를 합쳐서 했는데 이게 작냐 크냐에 따라서 if 또는 else 그렇게 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f로 정의해서 조건을 이 1에 대한 값이 2에 대한 값보다 작다라고 비교를 한 거예요. 맞으면 어떻게, 틀리면 어떻게 하고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몸통을 주는 건데 if가 맞았을 때 일반 프린트로 해서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비교가 맞으면 yes, 틀리면 이렇게 동일하지 않는 이라고 나옵니다. 현재 ALZ2가 당연히 ALZ보다 많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크다. 그러면 yes가 떨어질 수가 없죠. 동일하지 않은 이라고 해서. 또는 2가 더 큰 이런 내용으로 해서 뜰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용이 같을 땐 어떻게 될까요? 전제 조건이 같은데 동일하지 않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냐면 이럴 때는 같으냐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같지 않다고 나와요. 왜냐면 대수문자가 같지 않죠. 아시다시피 그것까지 분리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은 이것을 전부 다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변환을 해서 작업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대문자, 소문자라고 했을 때 여기 추가적으로 AL1과 2를 그냥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기도 닷해서 이 부분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이죠. yes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문자로 해서 만들어줬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이 연산자 비교를 할 때나 크다 작다를 할 때 대문자랑 소문자를 이 연산자는 비교를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근데 일방적으로 소문자로 해버리면은 얘는 yes라고. 왜냐면 똑같이 내용이 맞다는 거죠.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배열을 만들어 놓고 뭐 배열 안에 수십만 가지 내용이 있다면 뭐 앞에 인덱스와 엔드에 대한 내용이 같으면 그 내용을 뽑아봐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메뉴, 분식점 그런 것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 변수로 정의해서 여기에 배열이 들어갈 텐데 근데 우리가 작업하면서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배열이 있는 자체에서 찾아내는 방법 또한 있지만 그냥 찾으면 안 됩니다. 일단 이 배열에서 찾아낼 사항을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비교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사항과 마지막 사항까지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 포문을 이용해 줄 거고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현재 이 내용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넣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죠. 일단 i라는 값에 무엇을 대입을 하냐면 메뉴라는 걸 하나하나씩 i에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이 던져주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뭐 리턴을 해준다던가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작업을 하는 몸통을 만들어주고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이 포문으로 해서 i에 대해서 하나하나 받은 값 중에서 앞이 일치하느냐 뒤가 일치하느냐 이것은 앞에가 일치하면 무조건 뒤에까지 같은 내용이면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라고 하면은 라면이 출력이 되는 거겠죠. 이 조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내용은 append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 메뉴라는 내용을 하나하나씩 이제 i에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면은 비교를 해봐서 i에 담긴 값 중에서 라로 시작되는 게 맞으면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 붙여주는 작업을 따로 하겠습니다. 붙여줄 사항은 원이라는 일단 내용을 만들어 놓고 스트링이라고 해서 얘가 걸러내서 작업할 내용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 또 to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붙여주는 작업을 할 텐데 가장 먼저 on에 대한 부분을 붙여줄 것. 스트링으로 변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환은 이 작업을 해주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append 메소드를 써서 여기에 인수를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원하는 내용을 넣느냐 아니면 하나하나씩 받은 내용에 선발된 내용을 넣느냐 선발된 i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메소드에 대한 역할은 끝이 났어요. 물론 출력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지만 to를 했으니까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if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내용만 바꾸고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중괄호 두 개가 끝나야 이 내용이 끝나는 거고 to에 대한 append를 붙여주는데 이것은 지금 메소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까 첫 스타트가 맞으면 뒤에 것까지 붙여주는 거고 얘는 맨 뒤에 것이 맞으면 앞에 것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준다는 것은 여기에 각각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찾은 나머지의 내용을 앞에 것을 찾았으면 뒤에 걸 붙여주고 뒤에 걸 찾았으면 앞에 걸 붙여주고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출력해 줘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if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다 내용을 바꿔주고 순서 또한 변경해서 몸통 부분을 밖으로 뺐죠. 그래서 이 괄호를 하나씩 얹어줬고 이 내용을 if 안으로 라가 붙었을 때는 뒤에 맞다면 면을 붙여줬죠. append의 on에다가 그리고 동 끝나는 내용을 찾는 내용이 발견됐으면 우동 동일한 내용이니까 앞에 내용을 to로 해서 붙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메소드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그리고 붙여준 사항의 메소드를 학습을 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전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불린으로 했을 때 true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출력이 된 거예요. true가 아닌 false 값이 되면은 그냥 대괄호만 양쪽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없는 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는 내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빈 배열로 나오게 됩니다. 이 빈 배열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false 값이라는 거죠.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거 시스템이 그냥 한 번에 나와서 그렇지 얘가 5번을 계속 순회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면 배열의 내용이 5번이기 때문이죠. 제가 참고로 보여드린다면은 없을 때는 빈 배열이 아니라 없을 때 else였을 때 이 안에 만들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else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건 없다라고 출력해 줄 텐데 에러가 난 이유는 현재 포문이 벗어난 상태. 이 자체에서는 이미 끝났는데 이것을 출력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 포문에서 해당 내용을 출력했을 때 가능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것 없어라는 내용의 5번이 나오죠. 메뉴랑 얘가 5번을 비교해 본 거예요. 끝에가 있는 걸 보니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문서 내용 또는 텍스트 내용에 내가 찾는 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텍스트 편집기에서 컨트롤 F에서 막 찾을 때 찾기를 해서 찾았는지 그런 메소드를 좀 해보겠습니다. 컨텐츠라는 메소드인데 일단은 변수를 정의를 해보고 여기에서 기준이 이제 AAA라는 변수예요.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뭔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지만 뭐 빅데이터, 대량적인 DD에서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접속하기 전에 내가 대상으로 하는 이 값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있느냐 찾는 내용의 변수를 또 BBB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찾는 게 만약에 RGO다. 그러면은 조건을 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정의를 해서 AAA라는 곳에 아까 제가 찾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근데 여기서 잘 상기하셔야 할 게 bool이라고 돼 있죠. bool이라고 돼 있으면은 yes, no, true, false를 얘기하는 거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엘리먼트는 캐릭터예요. 스트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AAA에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으로 있는 이 내용을 찾아서 캐릭터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을 내용은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문구를 찾는 게 아니라 대상하는 얘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찾았을 때는 바로 이 부분에 프린트로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else라는 값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찾았다라고 했을 때는 포함이라는 프린트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BBB라는 것은 RGO니까 2003 뭐 이렇게 해서 RGO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상으로 else로 해서 포함되지 않을 때 출력되는 문구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o라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정의를 했죠. 물론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이라고 떨어졌죠. 만약에 추가를 하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no라고 떨어지죠. 즉 매개 변수에 대한 타입은 무엇이냐? 부울링의 펄스냐 true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일반적인 출력 또 펄스였을 때는 else에 대한 출력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친절하게 이 찾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다 만약에 문구를 준다라고 하면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스트링이 출력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BBB를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함된 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에러입니다. BBB라고만 나오잖아요. RGO라는 게 출력돼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을 해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 자체가 돼야 하는데 추가가 하나 돼야 됩니다. 스트링으로 변환해주는 이 사항을 우리가 배웠죠. 근데 실제 이 내용이 출력되게 하려면 달러 표시 이 부분이 있어야 이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에러가 나는 거죠. 만약 얘를 이 정도에다 한다. 그러면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 타입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는 캐릭터라는 부분을 스트링으로 변환해 줘야 하고 스트링 안에 이 사항을 넣어서 이 내용을 바로 읽어와야 되고 그 사항이 이 사항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함되고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여기에다가 다른 내용을 넣어주게 되었을 때 else에 대한 내용이 떨어지고 이 사항은 없다라는 사항으로 되는 거죠. 이어서 이제 문단이 되었든 문장이 됐든 글자가 됐든 해당 내용을 찾아내가지고 그 찾아낸 내용을 쏙 빼고 이유를 꺼내는 사항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습할 내용 중에서 이제 메소드가 이번에는 range, 어떤 어디서부터의 범위를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꺼내고 다시 가져오는 그런 사항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이 부분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대신 변수명은 좀 다르게 썼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의 내용을 가지고 올 거예요. let 해가지고 이거는 range가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명을 정의를 했습니다. 해당 대상하는 것은 AL1이에요. 여기에 닷, range, string protocol이라고 해서 인수값이 되어 있죠. 밸류 값이. 그래서 range,
대한 스트링과 인덱스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 중에 나는 RGO를 가져오겠다. 이건 스트링이니까 문자 내용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은 당연히 뭐 반복은 아니니까 당연히 if문이 되겠고, 이번에는 if문에 또 변수를 직접 정의를 해서 range OK 범위에 대한 변수명을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정의를 하고 얘에 대한 대상은 바로 얘예요. 이 식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몸통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는 겁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은 또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담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나서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AL1에 대해서 서브스트링에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 레드로 해서 밑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from과 어떤 인덱스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서브스트링 해가지고 여기 to가 아닌 from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from에는 result ok로 만든 이 원래의 변수 들어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바로 이렇게 뜨는데 스트링 인덱스라고 해서 이 사항이 뜨죠. 이 사항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메소드는 아까 선택된 내용의 그 다음 부분을 시작을 스타트로 삼는 거예요. 시작으로 삼는 게 원래 이 문장의 시작은 여기죠. 근데 리절트가 정의를 돼서, 그러니까 레인지 내에서 RGO라는 이 사항이 범위로 잡혀 있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기준을 얘 다음의 내용으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프린트로 해서 출력을 해줄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프린트는 총망라되는 이 사항이 되겠죠. 이걸 붙여놓고 만약에 찾았다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else로 해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 제일 스타트 내용이 다 출력되게 할 겁니다. 현재 찾아낸 사항을 얘가 일한 거는 이 부분이고 이 일한 부분은 출력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찾아졌으면 이 부분의 다음부터 찾아라 라는 것을 서브스트링으로 해가지고 서브스트링 내에서는 이 부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2003으로 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현재 얘는 그 다음부터 찾으라는 것은 그 다음의 내용이 공백이더라도 공백을 찾습니다. RGO 다음에 공백이 있죠. 공백 다음에 2003, 공백과 함께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하고자 한다면 여기다가 7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7과 함께 공백도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조금 응용적인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찾긴 찾되 찾은 내용을 딜리트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리트를 할 수 없다라고 else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딜리트한 결과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직은 딜리트하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출력이 되고 있고, 딜리트한 부분을 저는 이 부분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딜리트할 대상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AL1에 대한 내용을 딜리트할 건데 뭐 remove 뭐 이런 사항이 되겠죠. 이 사항을 정의를 하고 remove 시킬 사항을 찾을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remove는 찾아서 비교 저장한 RANOK가 되겠죠. 이 부분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쏙 빠지고 나머지가 저장이 돼서 출력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사항하고 달라요. 왜냐면 현재 AL1이죠. 왜 이전에 우리가 작업했었던 사항은 원래 있던 사항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것은 얘 자체가 변경된 거예요. 얘를 뽑아와서 포문에서 인을 통해서 뭐 하나하나씩 대입받아서 내용에서 한 부분은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원본 자체가 제거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아래 우리가 했을 땐 렛이라고 했어요. 변경이 안 되는. 근데 얘가 렛이 아니에요. 변경이 되는 변수로 되었어요. 그럼 상수라면 어떻게 될까? 에러입니다. 현재 이것은 이 자체를 변경을 해서 출력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라고 다 해놓고 리무브를 했더니 안 돼요. 왜냐면 변경할 수 없게라는 거죠. 상수는 변경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로 변경이 되는 사항으로 하면은 이 사항은 쏙 빼고 나머지를 전부 반환하는 그런 자체가 되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현재 얘와 서브스트링이 같은 맥락 아니냐, 해당 내용을 추출해서 무엇을 출력해주는, 근데 얘는 기본 내용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거고 현재는 기본 내용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배열이든 뭐든 사용할 때. 그래서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에 대한 얘가 머금고 있는 사항을, 대괄호에 있는 사항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스트링적인 배열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항인 건 아실 테고,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콤마가 들어가서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게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도 현재 이렇게 하면은 스트링이 되는 거고, 그냥 콤마만 가져갈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스트링이 아닌 인트가 되겠죠. 이전에 처음에 학습을 하셨던 내용처럼 타입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열도. 하지만 배열에 타입을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변수에 동일하게 해주는 거죠. 콜론에서 이 내용은 무엇이다 하기 전에 이렇게 형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사항이 되겠죠. 이렇게. 이 자체가 배열의 타입을 지정해 준 거예요. 만약에 얘도 지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냥 지정은 안 되고 이렇게 타입 변형을 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인트라고 해서 정의를 하면은
타입 추론을 떠나가지고 강제로 형 변경, 타입 변경을 해준 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함수를 사용할 때는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정의를 하고 CCC, 여기에 들어가는 배열이 똑같은데 똑같다는 것은 이 내용이 되는데 타입 추론이 아니라 함수식으로 해서 들어갈 때 어레이로 해서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수 정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배열의 이름을 정의를 했으면 바로 어레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레이로 해서 정의할 때는 얘 형식을 대괄호가 아닌 이거 정의를 해서 얘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스트링으로 정의를 해줘요. 얘나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이고 얘는 색상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현재 VAR이 이런 경우에는 함수 서식에서 사용될 때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배열에 또 어떤 몇 개의 값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려면은 이제 카운트를 세는 카운트 함수를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아주 쉬운데 배열을 뭐 AAA로 해서 여기에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죠. 기존에 썼었던 이 사항을 담아보도록 하고 이 배열이 몇 개가 있는지 물론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뭐 3개밖에 없는데 설명해 드렸듯이 빅데이터 분석 또는 실제 DB에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명령문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거죠. 현재 AAA라는 사항인데 닷, 카운트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해당 내용이 출력이 되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를 했더니 3개의 배열이 있으니까 3이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사항은 뭐냐면 배열 자체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가 몇만 번 있게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걸 직접 배열을 입력할 수가 없으니까 카운트로 개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열을 무조건 값을 정해주고 카운트를 한다고 해서 출력되진 않습니다. 확인시켜드리면 배열을 반복하는 건 뭐 숫자가 반복될 수도 있고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소수점이 반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배열 값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을 반복시킬지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 형식을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넘버면 넘버, 뭐 스트링이면 스트링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인트, 숫자로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열이라도 이렇게 괄호를, 소괄호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인트 형식으로 해서 배열을 채울 거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빈 배열로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배열을 해줄 내용을 정의하는데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어떤 걸 반복해 줄 거냐. 나는 77을 계속 반복을 하고 싶다. 이건 값의 내용이에요. 어떤 값을 넣을 것이냐예요. 그래서 여기에 카운트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몇 번 해줄 것인지 뭐 5번만 해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77이 5개 보시는 것처럼 엄연한 배열이죠. 이 배열은 여기 배열이 아니라 이것은 값을 정의한 거예요. 미리 배열을 지정해 놓고 또 하나 추가를 해드린다면은 연속적으로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그 범위 내의 내용이 출력되게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해당 내용을 해본다면 정의를 해주고 똑같이 해준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배열 타입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인트라고 정의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데 범위를 정해주는 것은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5에서부터 15까지다 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게 배열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대괄호 사이에 있는 것은 무조건 배열입니다. 이 사이로 해서 몇 번 반복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범위를 사용한다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